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동물계 척삭동물문, 경골어류, 보고목. 일반적으로 보고라고 한다. 생김새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짧고 불룩하게 생겼고 표면은 아주 매끄러운 것과 가시 모양 비늘을 가진 것이 있다. 입은 작고 위아래 두 턱에 각 두 개의 앞니 모양의 엄니가 있고 좌우로 있는 두 개는 주로 봉합선에서 서로 다 주둥이 모양을 이루고 있다. 가슴 지느러미는 짧고 높은 곳에 있으며 작은 아가미 구멍이 바로 그 앞에 뚫려 있다. 배 지느러미와 허리띠는 없다. 어느 지느러미나 모두 마디가 있고 끝이 갈라져 있는 지느러미 줄기로 되어 있고 가시 모양이 아니다. 위는 잘록해져서 등, 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배 쪽 부분을 팽창낭이라 하며 그 배면은 체벽에 달라붙어 있다. 이 팽창낭에 물 또는 공기를 들어 마셔 배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데 마시는 물의 양은 몸무게의 4배 이를 때도 있다. 적의 위협을 받아 놀랐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 배가 갑자기 커지는데 그것은 팽창낭에 의한 것이다. 중략. 보고의 종류 중에서 일부는 식용하는데 참복, 까치복 등 몇 종류만 가능하다. 보고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독을 제거해야만 식용할 수 있으며 보고 요리 자격을 갖춘 보고 조리 기능사가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상은 두산백과의 복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1992년에 유명했던 초원복집, 그 당시 보고를 애용했던 사람 중에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김기춘도 있었습니다. 좋겠습니다. 떨어진 중절모자 빵꾸난 당고바지 꽁초를 먹더라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래소 댁더러 옷 달래소. 경북 봉화군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정치인 정봉주입니다. 농민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농촌으로 들어온 당군 이래 최초의 정치인이다. 농산물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 이분들이 생산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생산지를 명시하고 농민을 명시한 이런 믿을 만한 생산물을 마트에 가시는 것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농촌도 살리는 7월과 8월에 봉봉협동조합에 가입하시면 이순신 농산물 선물을 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순신 농산물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봉봉협동조합을 입력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8월 5일이죠. 예, 시내에 차가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기 때문에. 예. 지하철은 언제나 비슷비슷하거든요. 6호선을 제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사역이나 압구정역에서 3호선을 탄 다음에 약수역에서 보통 내릴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6호선이 좀 한가합니다. 예, 한가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값이면은 거기서 내리면은 자리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합정역까지 앉아서 올 수 있거든요. 아, 맞다. 오늘 그랬는데 그 시간표를 계산해 보니까 을지로 3가 가갖고 2호선 타는 게 더 빠르다가 나와 있더라고요. 앱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갈등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2호선은 좀 혼잡도가 좀 더하기 때문에 6호선보다는 앉아서 못 올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오늘은 근데 앉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없었구나. 예. 맞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좀 없으면 하는, 한 10%만 없어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반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니까 온갖 환대에다가 별것까지 다 한다 그러죠. 예. 뭐,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은 퍼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축을 먹이려면은 아무래도 도시처럼 밀집해서 살 수 없으니까. 농경사회도 그렇고, 예? 농경사회는 밀집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모여서 사는데, 유목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대하는 풍습이 있다고 하죠.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갖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뭐가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잠자리까지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 예, 그게 그런 슬기로운 의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종례혼 또 가까운 혈통끼리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손이 튼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뭐 불치병이나 또는 기형으로 태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좀 먼 곳에서 혈통적으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과 섞이면은 그러지 않으니까 건강한 씨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로 손님을 환대하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도시에서는 아니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옛날 선조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조들뿐 아니라 오래된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람을 대하는 게 분명히 우리랑 달랐다 하는 거. 이제는 같은 동네에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전엔 다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는 뭐 애경사를 같이 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지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울고 웃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우리 조합원들끼리는 국민TV 조합원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울고 웃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하고요. 예, 그런 게 저는 두려워요. 뭐냐고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고무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척박한 언론 환경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노동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폐쇄적이고 한마디 잘못 얘기하면 다구리 당하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의미의 무슨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 집단도 보면은 심지어 자기들끼리는 아주 친합니다. 눈물도 많고 인정도 많죠. 그러나 바깥에 대고서는 독을 품고 있죠. 바깥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자기 집단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나쁜 얘기만 해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돼갖고 보복을 하려고 애를 쓰죠. 네,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시민은 그리고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내부도 결속이 단단해야 되겠지만 밖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 열려있는 그런 사회동포주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보고한테도요. 네, 오늘 그래도 월요일부터 좀 상쾌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해장에 가장 좋은 음식인 보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로 시작해갖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바로 김기춘 얘기입니다. 1992년 대선 앞두고 부산에 있는 초원 복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기관장들, 부산의 각급 기관장들이 모여갖고 대선 얘기한 거죠. 부산 출신인 YS 당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보고에다 소주 먹으면서 폭탄주 돌렸나요?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김기춘이란 자는 이번에 안 되면 모두 다 같이 영도다리에 빠져 죽어야 된다라는 그거는 서슴지 않았는데 이것이 알려진 다음에 당연히 김영삼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남이가로 단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짤낀데 뭐 이런 정서가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오히려 그거 불법 도청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아간 거죠. 예.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흥겨운 얘기로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진행하고 싶지만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핏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요. 자, 그리고 당신의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님인가요? 예. 만든 거 있습니다. 오늘 3시가 되기 전에 방송을 할 테니까 오셨으면은 손들어 주십시오. 예. 물론 오시지 않았더라도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배달을 하겠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접수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자. 지난주에 신청 온 거였나요? 예. 양희은, 요즘 같으면 박세리 키드, 또, 곧 있으면 박인비 키드가 쏟아져 나오겠죠? 한 10년 정도 뒤면은. 그렇죠.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언니, 형님이 계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건데, 70년대에 모든 기타 치는 여자 가수들의 롤 모델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양희은 씨였죠. 양희은 씨의 그래서 창법을 비슷하게 해서 데뷔한 가수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남궁옥분 씨고 70년대는 바로 이분이었죠. 자, 전영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듣죠. 네, 오래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 약자로는 그 뉴 키즈 온 더 블럭 이런 거 똑같죠? NKOB. 뉴 키즈 온 더 블럭 남궁옥분. 그리고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바로 양희은 씨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죠. 지금 국정원 관련한 TV 생중계 보고 계시다고요? 오전에는 모두 방송 3사와 종편들까지 보이콧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2시부터 일제히 지금 보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생중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열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차마 못 봐요. 열 받아갖고. 네. 차라리 그럴 바에 제가 아침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 드라마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삼각관계, 사각관계는 기본이고, 그 외에 몇 명이서 모이면은 여러 상관관계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해하는 것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얽히고 설킨 출생의 비밀에다가 불치병에다가 다 합치면은 그런 거 보면 열받아갖고 못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그런 얘기들, 후한무치, 그런 중계집 내용이 올라오네요. 원세훈의 대선 개입 전면 부정하고 종북 친북 발언함. 참 유구한 레퍼토리입니다. 종북 친북. 그러니까 이 방송 지켜보시다가 열받으면은 제 방송 들으러 오세요. 2개 틀어놓고서 틀어놓고 계시다가 번갈아면서 시청하시거나 들으시면 되겠네요.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알아야 될 거 많고 공부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제가 이 작자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고 저는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요,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꽤 오래됩니다. 1972년이죠. 10월 유신. 지금 75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0대였겠죠. 으아, 씨. 자, 유신헌법을 기초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는데 아니죠.
당시 언론에 의하면 평검사에서 법무부 인권옹호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사를 낸 바 있다고요.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씨발. 욕 나오네. 예, 유신헌법 하고서 인권옹호과장 됐대. 박정희가 직접 어딥니까? 독일인가요? 프랑스인가요? 어디로 파견해갖고 1년 동안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하죠. 유신헌법 이거 하려고. 초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네. 유신헌법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런 국회의원도 아닌 뭣도 아닌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장충체육관에서 그러니까 북한과 라이벌이었습니다. 투표율 100%, 찬성률 100%에 근접하는 그런 체육관 선거였죠. 국회의원도 역시 3분의 1 국회의원을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선출했나요? 유정회라고 유신정회라고 하는 친위 부대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 유정회. 대통령이 법적 효력까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고 국회 예산권 및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옛날 왕보다 더했네, 그죠? 왕 밑에 그래도 삼정승이라도 있어갖고 또 사간원 뭐 이런 데가 있어갖고는 견제라도 받았는데 근데 뭐 국회 예산권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 또 헌법 효력까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이야, 죽인다, 죽여.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3권 등을 제한할 수 있었대요. 우와. 북한이랑 정말 라이벌이었네요. 네. 실제로 10월 유신하기 전에 북한으로 통보를 했으니까요. 나 이거 하겠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수상제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신설하죠. 그전까지는 김일성 수상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주석이 됩니다. 뭐 자세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의회의 그 대표자인 수상이라는 것보다 주석이라고 하는 뭐 총통이란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법안을 초안했던 게 김기춘이었다는 거예요. 30대 평검사가. 그리고 이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때 무슨 법무부 장관다고 하여튼 승승장구했어요. 관원이 뭐 쭉쭉 뻗어 올라갔죠. 그러다가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었죠. 92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우와, 죽인다.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높으신 분들이군요. 이들이 초원복지위라는 데 모여갖고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게 되면은 공직자가 그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쫄딱 망해야 되는데 망하긴커녕 권토중래합니다. 국회의원 되죠.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주도자 1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뒤에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하면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당시 변호인으로 나왔던 분은 지난 대선에 후보였던 문재인 지금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소추한 그런 검사 역할을 한 거고 한 분은 그거에 맞섰던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초원복지 모임을 주도했던 게 20년 전이고 21년 전이고 그리고 10년 전에는 그 기억에도 생생한 탄핵 사태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또 80년대 세대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했었죠. 뭐냐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그 사건에서 검사로 활약했던 인간이에요. 드레피스 사건이 뭔지는 아시죠?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만 유태인인 드레이피스의 필적을 가지고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써갖고 군대에서 쫓겨나가게 하고 사법 처리를 하게 했는데 그것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유태인 탄압의 빌미가 됐었고 그게 조작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전 세계 양심들 다 모여 있었잖아요. 특히 프랑스 내에서는 이름은 상당히 폐륜적이지만 매우 사실주의 문학을 썼었던 에밀 졸라라고 하는 이름은 좀 그렇게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나는 고발한다라는 명문장을 남기면서 규탄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드레피스의 명예는 회복이 되고 상당히 오랜 뒤에 에스테랄진가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소행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의 인종 차별 문제라든가 또는 군대 내의 그런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만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프랑스 지식사회가 얼만큼 진실에 대해서 겸허했던가 용감했던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바로 그런 것이 거의 10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김기설이라고 하는 당시 어떤 그 제야단체 그 간부가 분신 자살을 하죠. 당시 분신 투쟁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잖아요. 참 가슴 아팠던 시대였는데 검찰이 그때 이 유서가 대필된 거다. 강기훈이라고 하는 동료가 대신 쓴 거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분신 자살한 게 아니라 분신 타살당한 거다. 라는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당시 몰리고 있었던 노태우 정권 말이죠. 거센 민주화 요구에 밀리고 있었던 노태우 정권에게 한 줄기 빛이었죠. 이런 사건은. 알고 보니까 제한 세력이 저렇게 부도덕한 인물들이었구나. 무서운 놈들이었구나.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까지도 저렇게 함부로 하는 놈들이었구나. 이게 바로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었는데 강기훈 씨는 억울한 재판 끝에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재심 청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와중에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지금 위중한 간병에 걸려갖고 간질환에 좀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재심을 촉구하기 위한 또 그의 쾌유를 빌기 위한 콘서트가 지난 10월 달에 있었고요. 저도 거기 가서 품앗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강기훈 씨는 대법원에서 형을 받았는데 김기춘은 이 사건에서 9명의 검사 중 1명으로 활약했다는 거예요. 91년 당시에 감정 결과가 뒤집혔던 것은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과수가 그거잖아요. 과학 어쩌고 저쩌고 수사모. 필적 감정을 재의뢰해서 결과가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강기훈 씨가 대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반발했는데 결국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2013년 들어 재심이 시작됐고 그 와중에 강기훈 씨의 부모는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강기훈 씨 본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김기춘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신헌법 때, 초원복집 사건 때,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훌륭하십니다. 이런 때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던 이분이 신임 비서실장이라고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시원공익재단 이사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역임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우와, 야구까지 잘하니 진정한 운동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정수장학회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아시죠?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수자. 이들은 단순히 돈만 받은 게 아니라 모임을 계속 유지해왔고 정수장학회 출신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그 정수장학회 출신의 그 모임의 그 회장을 꽤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아버지의 뜻도 잘 알고, 그죠? 저도에 가서 갖고 저 그림 그리기 하면서 구상을 하셨나 봐요. 김기춘 오라. 비서실장 김기춘. 유신이여 다시 한번 이런 거 쓰셨나요? 하여튼 대통령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비서실장을 얻은 것 같아갖고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비서실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연세도 75이니까 존재감도 아주 묵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속이 편합니다. 예, 축하드려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그리고 좀 전에 들으셨던 것은 경문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독립군 때려잡고 그랬을 때 풍찬도숙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은 민중들이었죠. 예, 지금 국정조사 계속 보고 계시죠? 정청래 의원. 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에게 어떤 도덕이나 도덕보다도 뭐라 그러나 넉넉한 품성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보다는 특히 야당 의원에게는 전투력이 요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서는 점잖은 인격자인 학자 풍모에 이런 게 아니라 시정잡배스럽지만 싸움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쵸? 예.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 고발뉴스인가요? 인터뷰하다가 살짝 눈물을 흘리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기들이 영하 14도에서 정정당당하게 바깥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선거운동할 때 저자들은 하면서 댓글 노래하고 있었다 이거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서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일단 건투를 빕니다. 예. 전투력. 새누리당 의원들 별 말도 안 되는 해괴 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전 정말 보기 싫습니다. 사계 노래 상큼하고 좋지 않았습니까? 예. 능구렁이님 그렇죠. 국정조사 보다가 뚜껑 열려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자식들을 벌을 주지 못하면 전 이민 가렵니다. 라는 김정일이 대남 댓글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내 종북 세력이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극히 일베스러운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일베에 대해서 비웃는 건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아스랄한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글 쓰는 것들이 지성의 기본도 되지 않고 철학의 기초도 되지 않고 무작정 그래요. 나쁜 의미로 초딩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청문회 나가고 한다는 얘기들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들이 이런 일베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겁니까? 근데 일부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광신도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광신도들과 조선일보 애독자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줘도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갇혀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해석해갖고 왜곡된 발언은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이비 종교인들, 광신자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경전에 있는 말들을 고지 그대로 믿는 바람에 거긴 은유도 직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걸 100%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그런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의 나쁜 점은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다음에 논평을 통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신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고서 그걸 가지고 논평하고서 다시 그거를 자신들이 맞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토스한 걸 받아들이고 다시 뻥튀기 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우리가 뉴스라고 하지 않고 신문이라고 그러지 않고 찌라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죠. 저는 찌라시와 같은 얘기들을 가장 그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나와갖고는 번들하게 얘기한다는 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시민들 네. 민중해방을 부르짖는 이런 깨어있는 분들은 전투력을 갖고 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현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겸허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른 주장 그러니까 좌에서 우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다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일 줄 안다는 그럼으로써 진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체계가 1980년대에 갇혀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지도 못하겠죠. 80년대에 갇혀있다고 한다면은 화염병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거니까 우리가 촛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진화했기 때문이죠. 예. 뭐 이런 건데요. 그러나 20세기의 그런 프레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뻔뻔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애국으로 포장하고 자유와 민중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을 종북, 좌빨이라고 매도하면서 사실을 서슴지 않게 왜곡시키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종북 자익 세력이죠. 종북 세력이죠, 진짜. 예. 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결국 북한과 남한의 가장 보수적인 우익스러운 정권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그러고 가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남한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와중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지요. 한 분이십니다. 연바님, 인천 부평구 북의 삼동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휴가 기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런 신경이 다른 곳에 쏘여있기도 합니다만 휴가 비용 때문에 다른 데다 돈을 내거나 이런 거 꺼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분이 소중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듣고요. 그리고 물처럼 바람처럼님께서 신청해 주신 로고송 작곡한 거 방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군요. 자, 이 차분해진 마음을 이어받아서 물처럼 바람처럼님께서 8월 2일 14시 23분에 신청해 주신
병희님, 개인 로고송을 신청합니다. 전화벨로 변환하여 사용하려 하니 약간 경쾌하면 좋겠습니다. 부탁해라 하셨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가올 꿈꾸는 세상에는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려하네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려하네 물처럼 바람처럼입니다. 자, 가볼까요? 다가올 꿈꾸는 세상에는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려하네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려하네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어떠십니까? 쓰리핑거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런 주법을. 예, 가만있어 한 번 더 할까? 기타 줄 조율이 좀 어그러진 것 같았고요. 쓰리핑거라고 해서요. 원래는 오른쪽 손가락에 3개만, 보통 이 아르페지오라고 하는 이런 뜯는 주법에선 손가락 4개를 쓰거든요. 맨 새끼손가락 빼놓고. 그런데 이 쓰리핑거 주법은 3손가락만 씁니다.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만 쓰죠. 벤조라는 악기를 쓸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벤조라는 악기를 쓸 때 쓰는 주법인데, 이 쓰리핑거 스타일이 16비트. 그러니까 한 마디를 16분음표 16개로 나누는 겁니다. 8분음표 8개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다가올 꿈꾸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16개로 쪼개면 경쾌해지는 거죠. 다가올 꿈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쾌하게 들리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다가올 꿈꾸는 세상에는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려하네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려하네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예,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님께서 신청해 주신 개인 로고송. 전화벨로 변환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개인 로고송은 50자 내외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갖고 제가 곡을 써서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을 하면은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마음에 드시면은 적절하게 쓰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예, 무료로 합니다. 물처럼 바람처럼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지금 안 듣고 계시나요?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활약 중이신가 보죠? 박영선 의원. 그죠. 언론인 출신 중에 보면은 언론인들이 사실 이것도 썩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데 기자 하다가 국회의원 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 기자 하면서도 국회에 항상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그렇죠. 저널리즘과 이 정치가 약간의 객관적인 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혼재되고 이런 게 썩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도 박영선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활약을 해주신다 그러면 기자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매섭게 몰아붙이시죠. 그리고 눈물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박영선 의원 오늘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게시판을 보니까. 정말 말씀하시는 게 사실들인가요? 저도 아들 고집의 조합원이지만 손병희 씨 방송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놀랍네요. 하지만 애써 안 들으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손병희 씨 노래 너무 좋아해 너무 잘 듣고 있다고요. 지금 외근함에 일하는 아들 위해 손병희 씨 나란히 가지 않아도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2부에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부에는 한 주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제가 왜곡한 건 아닙니다. 조선일보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기억에 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사실입니다. 2부에서 뵙죠.